제가 앞선 두 번의 참여 동안은 직간접적으로 겪은 현실적인 공포 이야기만 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장르를 좀 달리해서 무속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근데 이게 무서운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냥 제가 겪은 신비로운 이야기? 그쯤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은 되는데 약간 신비로운 이야기구나 생각하시고 마무리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 앞서서 먼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좀 직관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나 뭐 무속에 의지한다든지 뭐 하는 건 없었고요. 이제까지 뭐 제가 살아오는 동안은 머릿속에 그려지는 어떤 이미지나 마음속에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생각대로 결단을 내리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막 가위에 뭐 엄청 눌린다거나 뭐 10년 관련해서 무서운 일을 겪었다든지 하는 것도 없었어요. 제가 이제 돌비 채널을 또 들으면서 느낀 건데 이런 게 오싹한 일이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 일을 겪어도 저는 그냥 뭐 그럴 수 있지 뭐 피곤해서 헛개 보였나? 그런 정도로 항상 넘어갔었어요. 뭐 무던하게. 근데 다만 저는 꿈 같은 거는 어느 정도 맞는 타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저는 어릴 적부터 무속이나 뭐 영의 세계는 존재한다 라고 생각은 쭉 해오면서 살았거든요. 제가 이러한 바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걸 저희 귀족님들이 먼저 알아주시고 그럼에도 제가 무속의 세계는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는 제가 목격한 주변 사람의 죽음 이야기인데요. 이게 되게 뜬금없지만 듣다 보시면 마지막에 이 이야기가 나중에 이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해볼게요. 저희 엄마가 그 지역에서 장사를 오래 하시면서 주변 장사나 사업하시는 분들끼리 친목계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개원 중 한 명이신 택시기사 아저씨가 계셨는데요. 아저씨는 원래 그 주유소나 찜질방 등의 사업체를 크게 몇 개 운영을 해오시던 분인데 그 가족 간 불화로 뭐 이런 대출 같은 걸 막 받아서 재산이 흩어지게 되면서 사업이 잘못되신 거예요. 그래서 홀로 개인 택시 운전 일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원망하거나 뭐 상황을 막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사시면서 인망이 굉장히 두터우셨어요. 사업하실 때부터. 근데 아저씨는 저희 엄마랑 저희 이모랑 친분이 있으셨고 또 제가 아팠던 것도 아셔서 바쁜 아침 시간에 등교를 무료로 막 이렇게 태워다 주시고 하면서 저희랑 친분이 있었어요. 가족하고. 저희 엄마랑 이모도 같은 종씨 오라버니라고 두 분이서 반찬도 좀 막 해다 주시고 많이 챙겨드렸어요. 혼자 계시니까. 그러다가 이제 초봄에 3월, 4월이 되기 전. 근데 아저씨가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되시는 거예요. 엄마도 갯날인데도 이번에 안 오셨네? 하면서 엄마랑 이모랑 어디 아프신가? 그러면서 이제 반찬이랑 공산품 같은 거 막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저씨 댁으로 가보자고 했고 짐이 좀 되니까 저도 같이 들고 그 댁으로 향했어요. 근데 가봤을 때는 아저씨가 고인이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그 집은 현관을 열면 바로 타일바닥으로 된 작은 부엌이 있고 한켠에 화장실 있고 거길 이제 건너가서 신발 벗고 방 안으로 들어가는 구조인데 제가 그 부엌 쪽에 서 있는데 엄마랑 이모가 안 돼, 들어오지 마 하면서 저를 현관 바깥으로 밀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주검을 직접 그걸 제가 목격하진 못했고 저희 엄마랑 이모랑 봤는데 그 부엌에서 제가 냄새로 이미 알았죠. 근데 막 썩은 내 같은 건 아니었고 엄청 피냄새도 많이 나고 약간 구릿한 냄새가 났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저씨가 그동안 외로움을 술로 달래시다가 너무 과음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잘못돼서 각혈을 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뭐 얼굴 표정이나 몸부림치고 막 이랬던 게 다 그게 방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흔적이. 그래서 너무 처참하고 마음이 아팠다고 엄마랑 이모가 그러시더라고요. 너 안 보길 잘했다고. 근데 그쪽 아저씨 가족들하고 연락이 계속 안 되다가 지자체에서 연락을 했는데 수습 거부한다 하셔서 그냥 그땐 저희 엄마가 장사를 하시고 아시던 분이고 여유가 되시니까 수습도 해드리고 장례를 3일 해드렸어요. 정석 장례대로.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제가 한 번 아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제가 재발을 겪은 때가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서 이게 뼈에 전이됐을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기다려보자 결과를. 그래서 이제 저는 불안한 상태로 그러고 지내던 와중인데 아저씨 49제랑 다 끝나고 나서 그 아저씨가 꿈에 나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 밝은 계열 양복을 되게 멋지게 차려입으시고 평상시보다 더 얼굴색이나 풍채도 좋으시고 그런 상태로 제 꿈에 나오셨는데 꿈에 갈대밭이 이렇게 양쪽으로 쫙 이렇게 나 있고 외길이에요, 흙길. 근데 거기를 이제 걸어가시더라고요.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그래서 제가 아저씨 왜 옛날 안 오셨어요? 저희 가게로 가세요. 식사하러 가세요 하면서 제가 막 계속 따라가니까 아저씨가 별말은 안 하다가 뒤를 한 번씩 보시면서 따라오지 마. 아니야, 나 안 가도 돼. 나 일이 있어.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계속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꿈에선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막 아저씨를 되게 붙잡으면서 아저씨 저희 가게 가세요. 가서서 식사하시게요. 아이 저번에도 안 오셨잖아요 하면서 제가 그때 학생인데 그 아저씨를 막 그렇게 잡더라고요. 꿈에서 제가. 그러다가 그 길의 끝쯤 다다랐는데 무라지랑이가 막 이렇게 멋있게 피어나오는 이렇게 잔잔한 호수? 물가가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나무로 된 나룻배 같은 게 떠 있는 거예요. 아저씨가 그쪽으로 가려고 배 쪽으로 가려고 이제 그 노를 이렇게 잡고 그 배를 이렇게 끌어당기시더라고요. 물가 쪽으로. 그래서 제가 아저씨 지금 배를 타시면 어떡해요? 저희 가게 가셔야지. 사람들 다 기다려요. 제가 그러면서 아저씨를 잡았는데 그때 아저씨가 벌컥 화를 내시면서 정면으로 처음 딱 보는데 얼굴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엄청 화를 내면서 내가 안 간다는데 너는 왜 자꾸 나를 붙잡아? 너도 그리고 오지 마. 그러면서 제 뺨을 한 대 팍 때렸어요. 아저씨가 꿈에서. 예. 막 엄청 호통을 치면서.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깼거든요. 근데 깨기 전에 아저씨가 그러셨어요. 네. 고마웠다. 내가 언젠간 너 한 번은 도와줄 거야. 하면서 어떻게 끝에가 잘 마무리되고 제가 그 뺨 맞은 그거를 느끼면서 깼어요. 네. 그러면서 꿈은 그렇게 끝났고 제가 그거를 엄마께 한번 말씀을 드렸었어요. 엄마, 나 꿈에 택시 아저씨 나왔어. 근데 아저씨가 너무 말쑥하고 좋은데 마지막에 이렇게 나한테 화를 내셨다? 그때 엄마가 그래? 그러면 우리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는 거 좀 기다려보자. 도와줄지도 몰라. 그냥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갔을 때 정말로 그 뼈로 전이된 게 다행히 아니다. 그냥 간단히 제거 수술하면 되겠다. 항암도 필요 없겠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잘 회복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는 아주 건강하게 회복해서 잘 살고 있고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중에 한 번은 더 이어져요. 이 이야기는 그냥 그런 꿈을 꿨구나 생각하시고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저희의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 저희 친할머니가 저한테 되게 많은 영향을 주신 분이시고요. 제가 무속의 세계를 믿는 이유도 저희 할머니 영향이 좀 크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저희 할머니는 아주 독실한 불자시고 절에 가실 때면 저를 자주 오래된 고찰이랑 산에 자주 데려가신 거예요. 저를 꼭.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때 예불도 보고 스님들이랑 밥도 먹고 예. 또 이제 할머니랑 스님들이랑 막 산에 가세요. 먹을거리 마련하신다고. 그럼 그때 쌀이버섯 뭐 아시는 분 있으시나 모르겠는데 쌀이버섯 무슨 나물 막 이런 거를 막 캐던 기억이 예. 아직도 저를 되게 인생에서 받쳐주는 되게 좋고 평온한 기억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독실한 불자셨던 할머니가 절에서 친분을 쌓고 아주 믿고 따르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무당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이렇게 흰색 한복 같은 거 항상 입고 다니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절 다니시고 절에 봉사하고 다니시면서 좀 누르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았어요. 그분이 그 강남의 무슨 동에 사셔가지고 저희가 무슨 동 할머니 뭐 예를 들어 청담동 할머니 이런 식으로 제가 불렀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근데 그분께서 저희 할머니가 걱정하시거나 뭐 누가 아프거나 집안에 어려운 일을 두고 있으면 대화 중에 툭툭 이렇게 던지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되게 꿰뚫듯이 해법이 되시곤 한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의지를 많이 하셨고 실제로 연배도 언니셨고 두 분이 이제 서로 집을 오가시면서 우정을 계속 쌓으셨는데 제가 그 청담동 할머니 댁을 가는 날이면 저희 할머니가 웬만해서는 저를 막 데리고 다니셨어요. 저는 어릴 적에 막 좋죠. 거기 가는 길에 번화가, 고급 요리집, 뭐 냉면집 이런 데를 할머니가 많이 데려가셨거든요. 저를. 예. 아무 생각 없이 좋다고 막 따라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희 할머니가 저를 일부러 좀 많이 그 집에 데리고 가신 것 같아요. 보여주시려고. 그날도 청담동 할머니 댁을 갔는데 할머니끼리 이제 대화를 하시는데 할머니가 저를 유심히 계속 보시면서 저희 할머니께 막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저런 뭐 24만 지나면 애기 살만해진다. 애기가 크면서 잘 체하고 오한 자주 들 것 같아.
근데 보니까 애 엄마가 먹고 살기 바빠서 삼신상을 한 번도 안 차려줬네. 10살 때까지는 이 말씀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개꾸물림이라는 게 있어요. 애기 10살 때까지는 개꾸물림 자주 해줘라. 개꾸물림. 네.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생각에 개귀물림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개꾸라고 하잖아요. 개귀를. 아, 네. 맞죠. 네, 제가 맞아요. 그걸 네. 자주 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셨고 네. 그렇게 막 서로 그런 건 기억나요. 그리고 뭐 애기야 생일이 여름이라서 많이 더웠지 막 하면서 그런 말씀들 하셨던 거. 그러다가 저한테 10,000원을 주셨는데 90년대 당시에 10,000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근데 10,000원을 주시면서 애기야 이거 할머니가 말하는 거 잘 들어. 이거 반은 저금하고 반은 과자 사 먹는데 꼭 15밤 알지? 15밤을 보름이라고 하는데 15밤 뒤까지는 다 쓰지 말고 꼭 2,000원 정도 남겨놔야 된다. 꼭 따로 쓸 때가 있어. 꼭 이렇게 저한테 재차 말씀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5밤 지나면요 써도 돼요? 막 이랬죠. 그랬더니 그 뒤에는 다 써도 돼. 네 마음대로 쓰거라 하면서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꼭 남겨두란 말을 저 갈 때까지 손잡고 몇 번 다짐받으시는 거예요. 꼭 남겨놔야 된다. 얼마랬지? 2,000원이요. 그래 꼭 남겨놔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 뒤로 제가 날짜 감각이 없어서 어릴 적이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예. 하여간 며칠 지났어요. 집 앞에 있는 놀이터에서 혼자 예전에는 이렇게 밀면 나비가 날개를 접었다 폈다 하는 그런 장난감이 있었어요. 지팡이처럼 손잡기가 길게 달린 장난감인데 그걸 쭉 밀면서 앞으로 가면 나비 날개가 막 접었다 폈다 해져요. 그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야상 자켓 같은 군 자켓 같은 걸 입은 남자가 머리를 막 기른 남자가 맨 처음에는 놀이터 울타리 밖에서 저를 이렇게 보다가 예. 울타리를 돌아서 놀이터 쪽으로 앉아서 나무 의자에 앉아서 저를 보다가 그러다 점점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저는 그때는 어릴 적엔 그런 눈치도 없고 모르니까 그 장난감을 갖고 이렇게 놀다가 크게 돌다가 막 그 장난감만 보고 따라가는데 탁 부딪혀서 보니까 그 아저씨가 제 앞에 서 있더라고요. 오. 근데 그 아저씨가 갑자기 덥석 제 손목을 잡더니 반들반들아 너 혼자 놀기 안 심심하니? 그래서 그 아저씨를 아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말이 얼른 우물쭈물 안 나오죠. 어리니까요. 그래서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그 아저씨가 제 손목 잡고 끌고 나갈 판이에요. 그 놀이터 밖으로요. 근데 그때 90년대는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괴가 굉장히 많았어요. 어린이 유괴, 납치 그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굉장히 조심하고 이랬는데 그 어릴 적에 제가 어떻게 그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학교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머리에서 진짜 번개 치듯이 돈이 생각이 난 거예요. 2,000원이. 진짜 번뜩 그 돈이 생각나면서 제가 그 어린애가 저도 모르게 그 전까진 막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하던 애가 아저씨 근데요 돈 있으세요? 아저씨가 없대요. 왜 돈이 없어요? 같이 가서 놀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저 집에 저요 2,000원이나 있는데요. 그거 가져올게요. 요 앞 연립 2층이에요. 그걸로 저희 놀 때 과자 같이 사 먹어요. 제가 그런 거예요. 술술술술. 그랬더니 남자가 그걸 순순히 그냥 보내주더라고요. 그래 가져와 꼭 가지고 와야 돼. 나 여기 있을게.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을 바라보고 그 남자가 서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집에 제가 쪼르르 달려가서 엄마 나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 지금 돈 가져온다고 하고 집에 들어온 거야. 엄마 밖에 내다봐. 그랬더니 엄마가 이제 밖을 딱 내다보니까 그 남자가 저희 집을 진짜 보고 있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막 저희 엄마가 고함을 지르고 막 욕을 하니까 뭐 저놈의 새끼 누구 딸을 잡아가려고 막 이 새끼 꺼져. 그러니까 저희 아랫집에 그때 저희 가게 종업원 오빠를 방을 하나 얻어줘서 살게끔 해준 거예요. 젊은 부부를. 그래가지고 그 오빠가 뛰쳐나가가지고 그 아저씨 쥐업해서 응징해가지고 그 아저씨가 도망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일을 제가 얼마 전에 친정 동네 가면서 그쪽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연립이 세상에 아직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한 40년 넘었을 거예요. 오, 그래서 예. 엄마 나 그때 그 거지 같은 그 아저씨가 나 잡아가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때 내가 막 돈 가지러 와야 됐었다고 얘기했잖아. 그때 엄마 그랬지 그랬더니 너 근데 그거 그 어린 나이에 너 그때 우물쭈물하던 애가 어떻게 그런 걸 얘기했어? 그래서 엄마 나 사실은 그때 갑자기 2,000원이 생각났는데 그때 청담동 할머니가 그러셨거든. 그 돈 꼭 남겨놓으라고 그 할머니가 말씀하셨던 게 꼭 2,000원이었어 엄마.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엄마도 야 그 할머니 원래 신통하시더니만 그 할머니가 뭘 보셨나 보다 너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몇 번 다짐을 받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지금 제가 나이를 먹고 나니까 그때 2,000원 꼭 남겨놓으라고 했던 게 그런 이유였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이 이야기가 마지막 이야기에 또 이제 귀결이 돼요. 그리고 예. 이제 세 번째 이야기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일이 있으셨나 모르겠는데 돌비님이나 꿈속의 친구라고 혹시 있으세요? 꿈속의 친구? 네, 그러니까 같은 존재가 계속 나와야 된다는 거죠? 조건이. 그렇죠. 아니, 그렇죠. 없어요, 그런 건.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예. 굉장히 엄마 아빠 둘 다 맞벌이고 좀 약간 외롭고 살풍경하게 자랐어요. 막 혼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외로워서 제가 꿈속에서 그런 의지할 만한 친구들을 만들었나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꼭 주기적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게 제가 성인이 돼서 결혼하고 나서도 나왔는데 어느 일을 기점으로 그들이 안 나왔어요. 근데 친구가 4명 아니면 5명이었는데 조선시대에 이렇게 도포 입고 갓 쓴 사람 1명, 어이구, 예. 약간 되게 외국인 인디언처럼 생긴 사람 1명, 그리고 큰 늑대 같은 짐승이 1마리, 늑대였어요. 그리고 또 1명은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안 나오면 엄청 큰 곰이 나왔어요. 근데 그 곰이 사람의 말을 하고 알아들었어요, 서로. 근데 제가 너무 힘들고 막 외롭고 할 때마다 꿈에 있는 친구들이랑 꿈에서 신나게 큰 벌판에서 놀고 나면 제가 힘들고 외로웠던 마음이 싹 없어지고 되게 즐거웠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2번씩 나왔다면 크면서는 점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절대 그 친구들이 안 나오진 않더라고요. 꾸준히 나왔어요. 그 친구들이 나오는 꿈을 계속 꾸면서 저는 어쨌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제가 새 집을 한번 사려고 돈을 모으고 하는 와중에 제가 너무 피로하고 모으는 것도 힘들고 굉장히 막 몰아붙였어요, 저를. 더 모을 수 있다 이런 걸로.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몸이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 초기에 아기가 하늘나라로 가버린 적이 있었어요. 이사 직전에.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심적으로 한번 되게 무너졌던 적이 있는데 어쨌든 잔금날은 또박또박 다가오고 입춘날은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살던 헌집에서 마지막으로 자고 이사하려던 날이었어요. 한 일주일 뒤면 새 집에 입주를 아예 하고 그 전에 짐을 다 빼고 저희가 임시거처로 옮기려고 그날 이삿짐 싸놓은 날 잠을 잤는데 저희 아파트가 그때 당시 한 40년이 넘은 50년 가까운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를 배경으로 축제가 열린 거예요. 장이, 아파트 장터가. 그래서 너무너무 그 오래된 아파트가 예쁘게 꾸며져 있고 그리고 막 등 같은 것도 너무 아름답게 달려있는데 네. 제가 거기를 걸어가는데 갑자기 옆에 어떤 사내가 하나 나와서 팔을 딱 걸어요. 예? 그러면서 막 같이 맛있는 것도 사 먹고 그 아파트 장터에서 너무 즐겁게 놀다가 갑자기 그 애가 아파트 정문 쪽으로 가면서 그러더라고요. 이제 다 잘 될 거니까 엄마 너무 슬퍼하지 마. 그리고 나 신경 쓰지 마. 다 잘 될 거야. 이러고서 꿈을 깼어요. 그러고 꿈에서 깨어나서 제가 막 눈물을 흘리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임시거처로 옮기고 나서 그 집에 딱 이제 자고 있는데 그때 꿈을 꾼 게 그 꿈속의 친구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날은 다 잘 될 거야 했던 사내 아이. 그때 꿈에서 당시에는 한 12, 13살 정도 먹은 사내 아이. 그리고 그 다음날에는 꿈속의 친구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꿈속의 친구들이랑 간만에 벌판에 나가서 이제 너가 놀 나이가 지났지? 그냥 경치나 보자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마지막에 그 꿈속의 친구 중에 도포 쓰신 분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우리가 꿈에 나오는 건 마지막이다. 너도 다 컸고 앞으로 다 잘 될 거다. 잘 살아라 하고서 꿈에서 깼어요. 그 일이 있고 연달아 그 꿈을 2번 꾸고 좀 신경이 쓰이고 있었죠. 그리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하고 있었죠. 그런 도중에 집안 동생이 항상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의논하시는 법사님이 계시대요. 근데 그날따라 그 동생이 저더러 같이 가재요. 충청도 쪽이었는데 좀 같이 가줄 수 있겠냐. 나 오늘 혼자 가기가 너무 좀 힘들다 심적으로. 그래서 그래 같이 가줄게. 나 그런 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데 그러면서 이제 따라간 거예요. 그 신당의 주인이 4군자 중에 하나의 이름을 쓰고 계셨어요. 좀 여성스러운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풍채가 엄청 좋고 기골이 엄청 장대하신 거예요. 그 남자 무당분이. 남자셨어요. 신당은 깔끔한 빌라였고 꼭대기층이었던 걸로 기억나요. 저는 그전까지만 해도 무속을 접해본 적이 없어서 막 신당이라고 하면 한식 기와집에 막 기세부터 눌릴 것 같고 그랬는데 막상 가보니까 가장 꼭대기층이었는데
되게 깔끔하고 화이트 톤으로 큰 소파 놔져 있고 동생이 들어가면서 언니 나 그러면 뭐 응원하고 올 테니까 여기 소파에 좀 앉아 있어. 알았지? 나 금방 한 4, 50분이면 나와. 그래서 알겠어. 그러면서 앉아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 보니까 소파에 웬 흰색 위아래 추리닝 예. 그 멋쟁이들 할아버지들 입으시는 필라 추리닝을 한 벌로 딱 흰색을 차려입으신 할아버지가 한 분 앉아 계시더라고요. 소파에. 근데 그때 당시에 저 TV 프로그램이 하나 켜져 있었는데 전국 노래자랑을 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할 말도 없고 알지도 못하니까 안녕하세요 그냥 목례하고 앉아서 같이 전국 노래자랑을 보는데 옆에서 계속 따가운 시선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왜 그러시지? 그래서 옆에 봤더니 그 할아버지가 정말로 그냥 이렇게 앉은 상태에서 옆에 앉은 저를 보려면 이렇게 고개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90도로. 네. 90도로 돌려서 저를 아주 그냥 꿰뚫듯이 계속 빤히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러시지? 왜 이렇게 보시지? 왜 이렇게 보실까? 이 할아버지가 그러고 있었는데 조금 있다가 갑자기 그 동생이 아직 의논 중인데 얘 누구야? 하면서 그 법사님을 불러요. 부르더니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그냥 간단히 목례하고 화장실만 한번 갔다 왔어요. 근데 갑자기 그 분을 부르시고 얘 누구야? 부르시면서 이 애기 엄마 좀 보고 좀 좋은 얘기 좀 해줘라 이런 거예요. 제가 애기 엄마인 걸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알아요? 예. 저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제가 지금보다 좀 젊었고 제가 일찍 결혼해서 그렇게 노숙한 타입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야 누구야? 너 잠깐 얘기 멈추고 이 애기 엄마부터 잠깐 봐주고 좋은 얘기 좀 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 동생이 어리둥절하면서 선생님 그럼 조금 이따 말씀 마저 하실까요? 그러고 나오고 제가 어떻게 거기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신당 안에. 근데 정말로 제가 무릎을 대기도 전에 그분이 처음 하신 얘기가 애기 엄마는 왜 하고 싶은 공부를 그때 더 안 했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랬거든요. 실제 제가 앞전 얘기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몸이 아프고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직접 일을 해서 좀 돈을 벌어서 일을 하겠다 하면서 1년 반 일하겠다고 했던 게 몇 년 일을 했고 뒤늦게 학교를 간 타입이거든요. 예. 그때 다들 너한테 학업운이 끊겼다고 했을 거야. 근데 그때 역경을 네가 이겨내고 그냥 갔으면은 너는 더 좋은 학교를 갈 수 있었다. 아쉽다, 아쉬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던 얘기가 이 얘기를 꼭 하라고 아마 우리 스승님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너무 슬퍼하고 자책하지 마라. 아들이 엄마 등 뒤에 있는데 아들이 착해서 엄마 등 뒤를 받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제가 되게 막 응어리가 졌던 게 탁 내려앉으면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걔가 받쳐주는 힘이 있어서 자기는 이제까지 걸어왔던 길보다 더 잘 될 거고 그 길로 다시 안 돌아갈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시던 얘기가 꿈을 자주 꾸지? 그래서 네 그랬더니 꿈을 자주 꾸는데 항상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서 친구처럼 잘 어울렸다. 막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냥 이렇게 툭툭 번지듯이. 맞다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누굴 것 같아? 그랬더니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냥 저는 제 마음이 힘들어서 의지할 대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맞긴 맞지. 근데 너를 안쓰러워하는 조상이래요. 그게. 오. 근데 저는 뭐 약간 인디언 같은 사람도 있고 막 짐승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전혀 그쪽으로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조상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얘기를 해주셨던 게 네 곁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몇 명 내가 지금 얼핏 보인다. 보이는데 특이하다. 특이해. 핏줄이 아닌 사람들이 있네. 그러더라고요. 중년 남자가 한 명 있네. 꼭 도와준다고 하고 있는데 앞전에 한번 도와줬어. 앞전에 한번 크게 아플 뻔한 거를 어떻게 이 사람이 막아줬나 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이 더 남았대요. 한 번 더 도와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퍼뜩 생각나는 게 그 택시 아저씨가 생각나는 거예요. 예. 핏줄이 아니고 중년이고 오. 도와주신 분. 그러고 또 한 분 할머니가 두 분 보이신대요. 예. 근데 이분들도 핏줄은 아니네. 근데 항상 이렇게 너를 좀 도와주려고 하네. 너랑 네 동생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친할머니 있잖아요. 저희 친할머니가 사실 저희가 재혼 가정이라 피가 섞인 할머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핏줄이 아닌데 너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보이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거 듣고 제가 정말 그런 세계가 있구나. 와. 무속의 세계가 있구나.
그리고 얘기 들었던 것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그 분이 그 도령님이시거든요. 무슨 도령님이신데 그 도령님이 인복 없다는 말 많이 들었을 거라고. 근데 겉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쪽 애기 엄마한테 인복 없다는 말 할 거야. 근데 보러 다니지도 않지 하고 그래서 네 여기가 처음이에요 했더니 어디 가서 인복 없다는 말 믿지 마세요. 그렇지 않다고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애기 엄마가 워낙 굳센 사람이다 보니까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것뿐이고 야.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데 다니지 말고 이런 거 보지 말고 애기 엄마가 생각하는 대로 열심히 살아라.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동안은 힘들게 이렇게 살았지 20대 초반까지는. 근데 그 얘기도 잘 생각해 보세요. 청담동 할머니가 그러셨잖아요. 네. 24 지나면 괜찮다. 근데 제가 24 지나서 결혼도 하고 신랑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게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밀어주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절대 그 앞전에 힘들었던 20대 초반에 그 이전에 힘들었던 때로는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 네. 이런데 앞으로 다니지 말고 애기 엄마가 믿고 생각하는 대로 따르면서 열심히 살아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해주라고 한 게 우리 아버지다, 신아버지다. 그러시는 분. 네. 그 소파에 앉아 계시던 그 위아래 멋쟁이 추리닝 입고 계셨던 그 할아버지가 신아버지였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한테 이 애기 엄마 데리고 가서 좋은 말 좀 해주라 그렇게 꿰뚫어 보셨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그 전에 굉장히 심적으로 힘들었거든요. 제가 무너지기도 했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아이가 좀 하늘나라로 가고 막 이런 걸 겪으면서 너무너무 무너지고 우울감이 컸던 상태인데 그 말을 원동력 삼아서 지금도 제가 잘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단단함이 느껴져요. 정말로. 그래요? 네, 진짜예요. 그러니까 네. 이런 힘든 사연 혹은 뭐 이런 일들이 대부분 다른 분들도 겪은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렇지만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딛고 일어나서 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되게 많이 터닝 포인트가 돼서 바뀐 게 네. 제가 그전에는 그 말을 듣기 전에는 왜 나는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왜 힘들지? 왜 나는 의지할 곳이 없고 나 혼자 이렇게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누가 나한테 조금 뭘 해주는 것도 감사하다. 아,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그냥 일어난 것은 아닐 것이다. 다 뭔가 인연이 있을 것이다. 감사하다. 그런 생각으로 사니까 점점 제 마음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단단해지고 맞아요. 좀 더 흔들리지 않게 되고 매사에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신묘하다. 이번 이야기 진짜 말씀해주신 것만큼 뭔가 신기하고 기묘하고 이런 무속 세계가 있다라는 거를 또 말씀해주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네, 충분히 그 의미가 잘 전달이 된 것 같아요. 반들반들님. 제가 그런데 이런 신묘한 일을 겪어봤고 제가 무속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데 다니라고 권하진 않아요. 이야. 왜냐면 호호호, 예. 꿰뚫고 계시네. 분명히 진짜는 있어요. 그렇지. 분명히 진짜는 있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진짜를 찾기는 정말 힘들고 네. 정말 저도 뭐 제가 찾았다기보다 어떻게 툭 다가온 거잖아요. 예. 정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진짜들이 한 번씩 오셔서 도와주실 때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찾으면 그러니까 이제 당하는 경우가 많아. 그렇죠. 그리고 요즘같이 정보 과잉의 사회에서 뭐 유튜브에도 막 무당분들이 나오셔서 홍보하시고 하는데 오히려 정보가 과잉일수록 결정은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딜 갈까 결정해서 내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내 곁에 좋은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면서 그것도 아니면 정말 미친 듯이 일도 해보면서 매진하면서 내 스스로가 그거를